저는 은퇴 후에도 어떻게든 시간을 내서 운동을 꾸준히 하려고 합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근성장 이런 것도 있겠지만 내 삶을 내가 통제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이 제일 큰 것 같아요. 지금은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가 저 어릴 때 자주 하셨던 말씀이 있는데, 호남이 네가 뭘 하고 싶은 게 있으면 먼저 체력을 길러라 라고 자주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옛 어른들 말 하나도 틀린 게 없다고. 나이를 한 살 한 살 먹으니까 그 말이 너무 와닿는 거예요. 그 세계적인 심리학자 로이 바우마이터스 교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내가 성공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좀 해보니까 본인이 개인적으로 겪었던 특별한 경험이나 체험 이런 거 빼고 운 같은 거 이런 거 다 빼고 사람이 뭘 이룰 때 가장 중요한 요소가 의지력이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그리책으로 되게 유명하신 심리학자 앤젤라 더커스, 긍정심리학의 마틴 셀리그만, 이 두 분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학창시절 성적이나 출석률을 예측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IQ 지수가 아니라 절제력을 확인하는 것이 2배나 더 정확하다는 사실을 발견하셨어요. 물론 저희 아버지는 학자는 아니에요. 하지만 경험으로 느끼신 거겠죠. 체력이 정말 중요하다는, 뭘 할 때. 그리고 그 사랑하는 아들에게 항상 강조하셨던 체력이 곧 의지력이고 절제력이다 라는 걸 안토니오 다마지오, 로버트 세펄스키, 데이빗 싱클레어 같은 과학자분들이 신경계와 호르몬, 스트레스 연구로 하나하나 증명하고 계십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걸 내가 내 삶을 통제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느끼는 거고, 저희 아버지는 뭘 하려면 먼저 체력을 길러 라는 느낌으로 경험하신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체력이 중요하다가 아니라 체력을 길러라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느끼신 것 같아요. 내가 연구실에서 연구를 한 건 아니지만 내가 농사를 지어보니까 체력이 길러지던데, 공장을 다니다 보니까 체력이 길러지던데 호남아, 그니까 아들아, 체력을 길러라. 체력은 길러지니까. 나중에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어때요? 길러져. 나중에 제가 직접 해보니까 어때요? 길러져. 물론 사람이 가진 DNA가 다 다르니까, 그리고 유전자를 발현시키는 환경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각자가 가진 체력의 최대치는 물론 다르겠죠. 하지만 후천적으로 어느 정도는 변화가 가능하더라. 어느 정도 내가 이루고자 하는 무언가를 시도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니야, 그래도 사람이 연식이 있는데 나이가 들면 당연히 체력이 떨어지는 거 아니야? 맞아요. 우리는 태어나서 한 살 한 살 먹으면서 연식이 점점 늘어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36년 됐죠. 저는 36년산입니다. 근데 이거는 주민등록상의 나이예요. 생물학적 나이가 아니라. 이거를 조금만 더 직관적으로 이야기를 해볼게요. 여러분, 제 팔 이거 근육 이거 몇 년산이에요, 이거? 제 나이가 36살이니까 이거 36년산이에요? 아니에요. 이 근육 고작 해봐야 1, 2년짜리예요. 새 거예요, 새 거.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실 때는, 눈에 보이는 이 근육은 뭐예요? 맞아요. 근육세포들이 모인 거예요. 근데 이 근육세포들은 손상되거나 없어지기도 하고 또 새로 만들어지고 계속 수리되고 교체되기도 합니다. 엄밀히 얘기하면 근육 섬유 자체는 잘 분열하지 않지만 위성세포라는 애들이 계속 달라붙어서 새로 고쳐지고 키우고 다시 만들어요. 한마디로 지금 보이는 제 팔에 있는 근육은 89년에 태어난 근육이 아니라 최근 1, 2년 동안 내 근육이 어떻게 쓰였느냐에 따른 결과물이에요. 내가 89년생이니까 내 몸뚱아리는 36년산이다? 절대 아니다. 대부분 생긴 지 얼마 안 된 새 거다. 그럼 우리 세포 중에 가장 새 거가 뭘까요? 맞아요. 장상피세포예요. 이 친구는 길어야 3일에서 5일 이전에 생긴 거야.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피부. 제 이 피부 이거 몇 년 산이에요? 저도 나이가 들으니까 주름이 좀 생기는데, 주름이 점점 생기는 우리 이거 피부 이거 36년산이에요? 아니에요. 고작 1개월. 우리가 눈에 보이는 피부를 조금 유식한 말로 이제 표피라고 부르는데, 이 표피세포는 몇 개월짜리예요? 이것도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고작 해야 한두 달 전에 새로 태어난 거. 아니, 나 나이 들어서 주름이 생긴 건데 왜 이게 새 거야? 내가 나이를 먹어서 주름이 생긴 게 아니라 표피세포가 자꾸 나쁜 환경에 노출되다 보니까 분열하는 과정에서 기능이 떨어진 표피세포가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은 벼를 키워도 비옥한 땅에 심으면 벼가 더 잘 자라죠. 근데 자양분이 없는 땅에 심으면 잘 자라나요? 안 자라죠. 그러면 그 벼가 가지고 있는 종자는 고정되어 있다고 해보고, 그럼 뭐가 더 중요해요? 환경이 더 중요해요. 사람도 똑같아요. 같은 유전자 코드를 갖고 있더라도 어떤 환경에 노출되느냐에 따라서 유전자 발현은 달라지고 세포의 질이 결정돼요. 그렇게 태어난 질이 떨어진 표피세포들이 쌓여서 주름진 피부라는 결과물이 나오는 거지, 내가 연식이 오래돼서 주름이 그냥 생기는 게 아니다. 자, 물론 피부라고 하는 건 표피만 가지고 말하진 않죠. 그 표피 밑바닥에 있는 진피라고 있는데, 이 친구의 건강도 중요하지만 이 친구도 연구에 따라 다르지만 길어야 5년에서 7년 산입니다. 내가 36살이니까 진피도 36년씩이다? 아니다. 새 거다.
야, 아무리 그래도 환경이 아무리 좋아도 종자가 안 좋으면 잘 안 크잖아. 맞아요. 환경이 아무리 좋아도 본래 가지고 있는 유전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결과가 기대만큼 안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당사자는 힘이 빠질 수도 있어. 왜? 노력 대비 성과가 안 나오니까. 저한테 그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지만, 하지만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관점에서만 본다면 환경은 우리가 어느 정도 개선할 수 있고 그에 따른 결과를 최대치로 끌어올 수가 있더라. 저 포함 여러분 다 내가 실제로 사는데 남들이 어떤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게 뭐가 중요해? 내가 가지고 있는 좋은 유전자 발현시키는 게 훨씬 더 중요하지. 그쵸? 그럼 나의 좋은 유전자 발현을 막는 나쁜 환경이 도대체 뭔데? 정말 많지만 현대인이 가장 많이 겪고 있는 나쁜 환경 4가지. 만성염증, 산화스트레스, 혈류 저하, 이거 순환 기능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호르몬 변화. 그리고 이 4가지를 가장 가성비 좋게 해결해 주는 게 운동인 거고, 특히 존투 트레이닝. 그리고 이 4가지를 가장 악화시키는 것 중에 하나가 음식이고, 뭐가 있어요? 고탄수 식단, 정제 탄수화물, 설탕, 나쁜 기름, 가공육, 술 같은 거. 텔로미어 연구로 노벨상 받으신 엘리자베스 블랙번 교수님이 말했죠. 세포 건강의 핵심 지표 3가지. 인슐린 저항성, 염증, 산화스트레스. 인슐린 저항성이 이 호르몬 변화고, 염증, 산화스트레스 똑같아요. 그리고 이러한 환경에 노출이 되면 우리가 쓰는 실제 에너지 ATP 만드는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아니,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떨어지는데 어떻게 체력이 길러져요? 안 길러지지. 내 타고난 DNA가 어떻든 그건 어쩔 수 없는 거니까 놔두고 우리 세포들에게 좋은 환경을 제공하면 세포가 지금보다 더 나은 세포를 복제할 수 있는 확률이 올라가더라. 그게 바로 뭐예요? 나 운동했더니 피부가 좋아졌어. 나 운동했더니 활력이 생겼어. 나 운동했더니 요즘 주변에서 젊어졌대. 이거예요. 결론은 뭐예요? 오늘부터 내가 환경을 바꾸면 앞으로 한 달 뒤에 내 표피세포의 퀄리티는 달라질 것이고, 3개월 뒤에 내 적혈구 퀄리티는 당연히 달라지고, 9개월 이상이면 근육세포가 달라지고, 1, 2년 뒤면 불밀도가 달라진다. 하지만 여기까지만 들어도 약간 긴가민가 하시거든요. 저도 그랬고. 그래서 이 환경이 바뀌면 실제 어떠한 원리로 더 건강한 세포가 복제되는지 설명을 최대한 한번 쉽게 해볼게요. 자, 우리는 세포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세포 안에는 핵이 있어요. 그리고 그 핵 안에는 46개의 염색체가 있습니다. 23개가 엄마, 23개가 아빠. 그래서 우리가 엄마, 아빠를 닮은 이유예요. 그리고 조금만 더 들어가면 그 염색체는요, DNA가 적혀 있어요. DNA는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 우리 몸의 설계도예요.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설계도가 있어야 건물을 짓잖아요. 그냥 마부가를 못 짓잖아. 그런 것처럼 모든 세포에는 똑같은 DNA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세포의 역할에 따라 DNA에 적힌 유전자 발현이 달라져요. 그래서 어떤 애는 손톱 만들고 어떤 애는 머리카락 만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애는 피부 재생시키고. 자, 여기서 잠깐만 그럼 DNA와 유전자의 차이는 뭔데? 이거를 또 정말 쉽게 얘기하면 설계도 안에 있는 문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유전자는. 야, 우리가 책을 볼 때 똑같은 책이라도 사람마다 와닿는 문장이 다 다르잖아요. 내가 요즘에 마음이 좀 힘들어. 그러면 그 힘듦을 공감해주는 문장이 가슴에 잘 와닿죠. 내가 근데 요즘에 애 키우니까 육아에 관심이 많아. 그럼 육아에 대한 문장이 내 가슴에 잘 와닿아요. 그 가슴에 와닿는 게 유전자 발현이에요. 똑같은 문장이야. 근데 내 마음 상태에 따라서 이 문장이 내게 주는 의미가 다르다고. 그럼 여기서 문장이 중요해요? 그 문장을 읽는 나의 마음 상태가 중요해요? 둘 다 중요해요. 아무리 좋은 문장이라도 내 마음이 그지 같으면 이게 잘 와닿지가 않아. 반대로 내 마음이 아무리 좋아도 문장 자체가 안 좋으면 그게 가치가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이건 지극히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책은 저자가 완성시키는 게 아니라 독자가 저는 완성시킨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전자도 똑같아요. 환경에 의해 좋은 유전자가 발현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더라.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모든 사실을 우리가 알고 존투 트레이닝을 해서 좋은 환경을 만들었어. 그럼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냐? 그때부터는 DNA에 적힌 설계도 중에 필요한 부분만 복사해서 핵 밖으로 내보냅니다. 그게 뭐예요? 우리가 한 번쯤은 들어봤을 RNA예요. 그럼 이 DNA는 본인이 직접 안 나오고 왜 복사해서 핵 밖으로 내보내요? 여러분이 봐도 이 DNA는 너무 중요하지 않나요? 우리 몸의 설계도니까. 그래서 이 친구는 몸을 좀 사립니다. 자기가 중요한지 알아, 자기도. 자, 우리가 어디다가 신분증을 제출할 때 주로 사본을 주잖아요. 원본 주면 잊어버리면 다시 신청해야 되니까. 그거 얼마나 귀찮습니까? 그래서 세포도 똑같아요. DNA 원본은 안 나와요. RNA 사본만 복제해서 핵 밖으로 내보내. 그럼 이제 이 친구가 어디로 가냐? 리보솜으로 갑니다. 리보솜, 나 더 이상은 못 참겠다. 아니에요. 이거 용어가 어렵지. 용어가 낯설어서 그렇지 전혀 어려운 개념 아니다. 이 친구는 뭘 하냐면요, 이 RNA 복사본을 가지고 그에 맞는 단백질 합성시키는 공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특히 운동 좋아하시는 분들 단백질 합성 이거 우리 많이 하잖아요. 그 단백질 합성을 하는 애가 누구예요? 이 리보솜이에요. 그럼 이 리보솜이 단백질 만들려고 공장 돌릴 때 연료가 엄청 필요하겠죠? 그 연료를 누가 만들어줘요? 미토콘드리아가.
ATP를 만들어줘요. 그럼 뭐 미토콘드리아니 뭐 리보소빈이 얘네들 다 어디 있어요? 우리 세포 안에. 그래서 그 하버드 의과대학 데이비 싱클레어 같은 분들은 세포 건강의 여러 지표 중에 특히 이 DNA, RNA, 이 리보솜의 커뮤니케이션을 엄청 강조하십니다. 이 말을 우리가 이 영상 보기 전에 들었으면 뭔 개소리야 하실 테지만 이제 우리는 알죠. 왜? 배경 지식이 있으니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 4가지 나쁜 환경이 노출되잖아요? 그러면 이 시스템이 작동이 잘 안 돼요. 만성염증 뭐예요? 신호 전달 자체에 왜곡을 줘요. 산화 스트레스 뭐예요? 얘는 더 무서워. 왜냐면 DNA 자체에 손상을 줘버리니까. 아니면 뭐 리보솜 기능을 떨어뜨리거나. 아니 원본이 이상하면 사본도 이상하죠. 근데 그 와중에 사본을 보고 단백질 만드는 공장도 삐걱거려. 그럼 우리 몸이 제대로 작동을 할까요? 나는 체력을 기르고 싶은데 호르몬 변화. 이거는요, 다른 것도 많지만 특히 인슐린 저항성. 인슐린 저항성은 미토콘드리아에게 에너지 공급이 잘 안 됩니다. 이게 혈액순환, 혈류 저하 이것도 비슷해요. 당연히 재료가 전달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특정한 유전자, 좋은 유전자가 발현되느냐, 이 과정에서도 환경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발현이 돼서 실제 복제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도 환경은 매우 중요하다. 이 커뮤니케이션을 회복시키는 가장 단순한 스위치가 존투 운동이고, 물론 음식, 수면 다 중요해요.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이 2개가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2가지 가지고는 체력이 올라가는데 한계가 분명히 있어요. 왜냐면 우리는 지금 체력을 지금보다 더 올리고 싶은 거니까.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이 3가지를 다 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럼 2개라도 하자. 그것도 안 돼. 그럼 1개라도. 내가 시간이 없어서 운동을 못해. 회식하느라 어쩔 수 없이 야식을 했어. 그럼 잠이라도 잘 자자. 이 마인드로. 물론 야식했으니까 수면의 질이 떨어지겠지만 마인드 자체를. 야식 먹었어, 잠도 설쳤어, 그럼 운동이라도 해보자. 잠 못 자고 운동도 못했어, 그럼 나쁜 음식이라도 좀 가려서 먹자. 알아요, 이 3개가 강력하게 연결되어 있지만 그거는 이론이고 현실은 좀 다르잖아. 각자 상황에 맞게 최대한 3개를 하려고 노력하지만 안 되면 2개, 안 되면 1개라도 해보자.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가 호나마 뭘 하려면 체력부터 길러라고 했듯이 여러분도 부모님이나 주변 어른분들이 자주 하신 말씀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때는 몰라요. 좀 잔소리 같고 그러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고 어느 순간 와, 그게 그 말이었네 하는 말들이 각자마다 다 있으실 것 같은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 말들이 변한 것 같진 않아요. 어른들의 옛 말씀이 유전자라고 한다면 그 잔소리를 조언으로 바꾸는 건 나의 상태, 환경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제가 저희 아버지의 잔소리를 실제 프로에서 저만의 무기로 만든 것처럼 그런 거랑 좀 비슷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아무리 그래도 사람은 잘 안 바뀌어. 맞아요, 사람은 잘 안 바뀝니다. 하지만 그 말은요, 내가 아무것도 안 바꿨을 때만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내가 오늘 바꾼 아주 작은 습관이 3일 뒤에 내 장피 세포를 바꾸고, 한 달 뒤에 내 표피 세포를 바꾸고, 4개월 뒤에 내 적혈구 상태를 바꾼다는 걸 절대 잊지 마시고 오늘 작은 습관 쌓아가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 습관 중에 하나가 운동이 되었으면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영상 보시고 구독과 좋아요 누르는 습관. 그래야 제 다음 영상이 뜨거든요. 2006년에도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고요. 감사합니다.